네, 드디어 이제 그 스포츠 윤리 기출문제 2015년 기출문제 풀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그 이론 강의를 하면서 교재에 있는 스포츠 윤리가 그냥 교재에 있는 것만 다루면 이게 약간 수박 겉핥기도 있어요. 근데 다른 거하고 좀 달라. 다른 건 학문으로 딱딱 정리가 돼 있잖아요. 뭐 심리학, 뭐 사회학, 뭐 다 정해져 있어요. 역학. 근데 윤리는 뭐 또 스포츠 윤리학 이렇게는 있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스포츠 윤리를 다루고 있는 곳은 끼케야 뭐 한 철학 정도에서 간단히 다루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어떤 그 학문적 성과물이라고 그럴까? 그런 게 크지 않고요. 그리고 양도 양이지만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윤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고, 사람이 사는 가치관과 관련된 거고, 사실 어떻게 평가하거나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수박 겉핥기 식의 어떤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교재에서 그렇게 다루도록 하고, 저는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면서 플러스해서 어떤 현 시대에서 필요한 혹은 언급되고 있는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같이 이야기했던 거죠.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2015년 기출문제 여러분에게 20분을 드릴게요. 20분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20분 뒤에 저와 같이 또 하나하나 해설을 할게요. 해설할 건데, 모르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쵸, 모르는 얘기 때문에 불안할 수도 있어요. 내가 나만 모르는 거 아닌가.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다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최대한의 여러분의 여러 능력들을 다 동원해서 정답만 찾아보는 걸로. 그렇게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사지선다라서 추측할 수 있는 요소들이 되게 많아요. 추측하는 방식은 또 사람마다 다르고. 기대할게요. 오늘 20분 뒤에 만나요. 좋아요. 자, 이제 20분이 지났죠? 20분이 지났으니까 또 한번 풀어볼게요. 1번,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바르게 짝지어 놓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와있네요. 볼까요? 체육교사가 배우자 명의로 술집을 운영해요. 네, 자기 이름으로 하면 안 되죠. 자기 이름으로 하면 그건 법률상 문제가 돼요. 배우자 명의로, 배우자와 함께, 그러니까 배우자가 술집을 운영하는 거죠. 술집을 운영하고 체육교사는 뭐 알바하는 개념인 것 같아요. 가족이니까. 이런 것은 어느 방면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방법일까요? 상식일까요? 윤리일까요? 도덕일까요? 그 중에 택하면 되죠. 그렇지만 역접이네요. 반대말이네요. 교직 삐리리 측면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뭐 법률상 책임은 없지만 뭐 도의적으로 뭐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뭐 이런 얘기들을 뭐 정치인이 됐건 누가 됐건 어떤 일이 터지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랬을 때 앞에 거 들어가는 말과 뒤에 들어가는 말이 뭐겠냐. 앞에 말은 뭐 법률적 이런 말 좋을 것 같아요.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법률이 없네요. 상식, 윤리, 도덕이네요. 이 중에서 가장 법률과 가까운 거 도덕적으로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교직 뒤에 도덕이냐 윤리냐 상식이냐 이거죠. 교직 도덕, 교직 윤리, 교직 상식 이렇게 해봤을 때 말이 되는 거, 예, 교직 윤리 정도라고 보면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1번 답 찾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2번, 스포츠 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었네요. 그러니까 3개는 맞는 거고 하나가 좀 이상하다는 거겠죠. 스포츠 행위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것이다. 스포츠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올바른 목적과 행위를 말한다. 승리를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의도한 파울 전략을 택하는 걸 말한다. 이거는 윤리적으로 어긋나겠죠. 스포츠 현장에서 요구하는 규칙과 기본적인 원리를 준수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이 좀 그래요. 스포츠 윤리에 관한 설명이잖아요. 그러면 4번 승리를 위한 의도적 파울도 스포츠 윤리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스포츠 윤리에 관한 설명이잖아요. 스포츠 윤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 아니지. 다만 가나라는 스포츠 윤리가 지향하고 있는 바, 그러니까 바라보고 있는 바고, 다는 반대 방향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뭐 이런 맥락을 물어본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2015년이 스포츠 조사가 처음 진행된 이런 걸 생각했을 때 뭐 그냥 봐줄 만한 거죠. 자,
자, 3번. 현대 스포츠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윤리적인 원인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바른 건 뭐냐? 승리를 최우선 목적으로 설정하면 계속 발생하겠죠? 권위주의 기반의 상하 교육 체제, 이거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할 거니까 안 시킨 건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죠. 스포츠 경기를 위한 전술훈련, 경기 자체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런 얘기 될 것 같고요. 라번의 인간성 회복과 감성을 위한 스포츠 교육이 필요하다. 라번 정도를 답으로 했겠죠. 그나마 스포츠 또는 스포츠 윤리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아곤, 아레테, 에토스, 알레아. 아레아. 지난번에 얘기하면서 아레아는 뭐라고 얘기했었죠? 이건 우리 교재에는 없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아곤, 아레아, 그다음에 미미크리, 그 다음에 뭐 일링크스 이런 거 얘기하면서 아레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운과 관련된 거, 확률과 관련된 거라는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여러분이 풀 수 있었겠죠. 스포츠에서 형식적 공정 유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규칙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5번에 라번. 선수의 내적 통제를 통한 승부 조작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는 거예요. 내적 통제니까 양심이야, 양심. 선수가 양심에 거리 껴서 승부 조작을 못하게 하는 거. 그건 뭐냐? 이 중에서 법적 처벌 외형이죠. 밖에서 하는 거고, 비디오 판독 시스템도 밖에서 하는 거고, 심판도 밖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양심과 관련된 거는 윤리교육이라고 찾으면 되겠다. 7번. 여기까지 여러분 별로 틀릴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스포츠 성폭력 방지책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3개는 적당한 거고, 하나는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체육 지도자와 청소년들의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 맞겠죠. 주변 사람의 무기인가 사회적 무관심이 있으면 계속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답이겠네요. 체육 단체들을 의무적으로 예방교육을 해요. 예방교육을 실시해. 그러면 아무래도 안 하는 거에 비해서 조금 낫겠죠. 그러나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스포츠 성폭력 전문 상담원을 배치. 요것도 상담원 배치한다고, 상담원은 일이 터진 다음에 하는 거니까 미리 막는 것으로서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이 상황을 본다면 2번, 나번이요. 이게 제일 큰 문제가 되겠죠. 스포츠에서 인종차별 극복을 위한 것이 아닌 거. 극복, 세계는 극복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인종을 초월한 실력으로 경쟁한다. 인종에 대한 편견을 없앤다. 차별 철폐 이론의 이념과 방법론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국수주의적 이념으로 전환한다. 국수주의는 뭔가 보수적인 거면서 네 거 내 거 너와 나를 계속 구별하는 그런 걸 의미해요. 그렇다면 인종도 결국은 너와 나를 구별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라번 같은 경우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보이고요. 다음과 같은 9번 다음과 같은 원칙과 이를 주장한 사람을 바르게 짝지은 것을 뭐라고 할까요? 쾌락을 극대화하고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은 감각을 가진 모든 생명체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인간뿐만 아니라 감각을 가진 동물도 도덕적 배려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 책에 나와 있죠.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이라고 해서 피터 싱어라는 사람이 얘기했어요. 나머지는 다 없는 말이에요. 동물학대 금지 원칙 플라톤 한 적 없고요. 인간 종족 배려 원칙 베이컨 한 적 없고, 쾌락과 고통의 평등 원칙 제레미 벤담 없어요. 학교에서 10번 반사회적인 행위를 순화 또는 구체화시켜주는 체육의 심리적 가치를 뭐라고 하느냐? 근원적 경향성이라는 얘기 제가 했었죠. 그래서 반사회적 행위를 결국 뭐라고 했냐면 공격성이라고 했어요. 그거를 우리가 근원적 경향성이라고 했죠. 근데 이렇게 인정하는 거 싫다고 했죠. 이해하기가. 11번. 이종 격투기에서 나타나는 사회윤리적인 측면의 문제는 뭐냐? 맨날 때리고 패고 이렇게 하는 거를 늘 봤을 때 폭력에 대해서 무뎌지겠죠. 무뎌지거나 혹은 중독을 초래할 수가 있다.
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자기 신체 방어 기술의 증가, 경기 패배로 인한 자신감 감소, 신체 수련을 통한 정신력 강화. 네. 이런 거는 그냥 사회 윤리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12번 2013년도에 발표한, 이게 2015년도 거였는데 2013년도에 발표한 스포츠 폭력 근절 대책에 근절 대책에서 폭력 예방 활동 강화를 위한 방안에 해당하지 않은 거. 이거는 2013년에 발표한 스포츠 폭력 근절 대책을 알아야겠네요. 그걸 모르면 못 풀겠네요. 우리는 교재에서 이 부분을 다루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거 여러분들이 모를 수 있는데 근데 한번 또 찾아볼게요. 워낙 이게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나온 건 아니라서 보다 보면은 은근히 쉽게 말이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잘은 모르지만 폭력 지도자 체육 현장에서 배제하면 스포츠 폭력 근절이 되겠죠. 될 수 있겠죠. 선수를 지도하는 어떤 모델을 만들어서 확산시키면 도움이 되겠죠. 폭력의 가해 선수를 보호해. 가해 선수를 보호하면 안 되겠죠. 오히려 피해 선수를 보호해야겠죠. 그리고 그 피해 선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겠죠. 그래서 이건 몰라도 잘 읽어보면 풀 수 있어요. 인성이 중시되는 학교 운동부를 정착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쉽습니다. 지금까지 13번.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올바른 것은 관중폭력은 경기에서 스포츠 참여에 관여를 향한 사람들의 삐리리와 스포츠에 대한 지역사회의 지지에 용이한 영향을 미친다. 관중폭력이. 그래서 특히 젊은이들이 비윤리적 행위를 거부하기 위한 적절한 삐리를 고취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뒤에 걸 한번 볼까요? 뒤에 거는 뭔지 모르겠지만 비윤리적 행위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비윤리적 행위를 거부한다면 그건 뭐예요? 결국은 윤리적인 거겠죠. 그래서 가번을 답으로 택하면 될 것 같아요. 윤리적 가치관을 고취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마 윤리적 가치관을 답으로 하고 윤을 법으로 바꾼 게 2번인 것 같아요. 법리적 공공성이라고. 그래서 13번은 가로 여러분이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의 태도와 관중폭력은 경기에서 스포츠 참여의 관여를 향한 사람들의 태도와 스포츠에 대한 지역사회 지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14번 무엇에 대한 설명이냐? 지문은 선수가 운동 경기에서 성적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약물을 사용하거나 특수한 처치를 하는 것. 네, 너무 쉽죠. 도핑, 웨이트 트레이닝은 아닐 거예요. 심폐소생술 더욱더 아닐 거고요. 15번 미국 학생 선수들의 최저 학력제를 관리 감독하는 조직은 NCAA라고 얘기했었죠. NCAA. 16번 체육 지도자가 지녀야 할 덕목. 여러분들이에요. 스포츠 지도자들이 갖춰야 할 덕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아닌 거. 첫 번째, 책임감 필요하겠죠. 창의적 사고 필요하겠죠. 스포츠맨십 필요하겠죠. 명목적 승리 추구, 요건 아니겠죠. 여러분, 명목적은 아니고 합리적인 승리 추구, 이 정도가 되겠죠. 여러분들. 17번 학교 체육의 역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창의적 이탈 행위의 개발과 교육, 사회적 이탈 행위에 대한 정화 역할, 사회적 존재로서 공동체 의식 고치, 사회, 학교 환경 적응과 갈등 해소의 기회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창의적 일탈이겠죠. 창의적 일탈 이런 거 학교 체육의 역할이다. 이런 거 적절하지 않다. 사회적 이탈 행위의 정화적 역할. 18번 볼게요. 스포츠 윤리의 실천 과제로 적당하지 않은 거. 뭔가 실천 과제니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혹은 조금 보편적이지 않은 내용들. 스포츠 윤리 의식의 패러다임 전환. 우수 선수의 연금 수혜에 대한 과제. 스포츠 행위자에 대한 법적 과제. 스포츠 윤리 강령 제정 및 조정 시스템 구축. 보면 실천 과제니까 하나하나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다 그런 거 할 수 있는데 좀 더 포괄적으로 큰 얘기들이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해 스포츠 윤리의식, 패러다임, 그 다음에 스포츠 행위자에 대한 법적 과제, 그 다음에 스포츠 윤리강령 제정, 조정 시스템.
우수선수의 연금술에는 되게 구체적이다라고 보이는 거죠. 아니면 이런 부분은 스포츠 윤리라기보다 스포츠 사회학이라거나 혹은 심리학이라거나 이런 쪽으로 돌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장 거리가 먼다고 보입니다. 19번. 심판의 오심을 바로잡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 뭐냐 이거예요. 심판의 판정 오심을 바로잡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세 개는 맞고 하나 틀리겠죠? 심판의 판정 능력 향상을 위해 반복 훈련한다. 심판의 권위의식을 강화하고 명예심을 고취한다. 그러면 권위의식이 있으니까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상임 심판 제도의 확립과 적절한 보수를 통한 전문성 제고. 이 적절한 보수 중요해요. 심판에게 적절한 보수를 주지 않으면 나중에 승부 조작이나 이런 데에서 심판도 개입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보수는 그런 맥락에서 중요하다. 심판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 기회를 확대해야 된다. 그렇겠죠. 19번 나번을 답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예요. 스포츠 조직의 윤리적 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내용 수축으로 바르지 않은 거니까 아래를 읽어봤을 때 그것이 스포츠 조직의 윤리 문화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싶은 거가 3개. 그렇지 않은 게 1개다라는 얘기죠. 수칙이라고 하는 거는 애매모호하지 않아야 돼요. 그렇죠. 애매모호하면은 해석하는 게 분분해. 그럼 해석에 따라서 다른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올바른 문화가 조성되기가 좀 어렵겠죠. 수칙은 그 수칙에 적용될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명시되어야 된다. 같은 얘기죠. 수칙은 위반의 결과를 명확하게 해야 돼요. 네가 이거 잘 못했어? 그러면 어떤 벌을 받을 거라는 게 명확하게 있어야 그렇게 안 하거나 그 경중을 따지겠죠. 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별로 혹은 안 무서운 거야. 그럼 안 되죠. 수칙은 반드시 예외 조항을 다뤄야 한다. 좋은 수칙은 예외가 없는 거겠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20번 같은 경우는 라번을 답으로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15년 기출문제를 한번 찾아봤어요. 보면 이게 지금 20문제잖아요. 20문제고 여러분들은 최소 40점 그리고 평균 60점. 평균 60점이라고 한다는 건 12문제예요. 20문제 중에 지금 쭉 살펴봤을 때 8문제 정도 안쪽에서는 충분히 틀릴만 하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12문제 이상은 맞출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상식도 동원하고 아는 것도 동원하고 그렇게 해서 40점 이상 그리고 평균 60점 그러니까 최소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모든 과목에서 그렇게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5년 기출문제 여기서 마칠게요.